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설 연휴 첫날인데요. 저도 오늘 쉬는 날이지만은 아침에 살살 걸어서 한연히 왔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동영상을 뒤로 좀 시간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 보셨죠? 갑자기 웬 꽹가리냐, 웬 징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그 경매장에서 산 징입니다. 제가 좋아하고요. 한번 또 쳐볼까요? 제가 산사에 사찰에 가면은 제가 올리는 동영상에도 많이 보다시피 풍경 소리를 좋아해요. 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시끄럽다. 좀 하지만은 그 풍경 소리가 내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평안할 때는 그 풍경 소리도 평안하게 들리고 내 마음이 뭐 불교식이 하는 번뇌로 가득 찰 때는 온갖 잡음, 소음으로 들리고 하는데 이 징 꽹가리가 주는 효과 에 대한 부분들이 돼서 제가 갑자기 이걸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제 강의 동영상을 올리려고 하다가 우연찮게 이걸 들게 됐네요. 제가 좋아하는 손혜원 전 의원님 같은 경우 뭐 이런 다전칠기에 관련된 어떤 그런 수집 소장의 과정들을 동영상으로 올리고 있는데 저도 제 인생에서의 이제 마지막 좀 후반기의 삶에 있어서는 이런 골동, 돌, 나무와 함께하는 남창규의 삶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해왔어요. 또 저는 자기 쪽으로는 우선은 너무 어렵고 또 비싸고 또 대부분의 좋은 것들은 전부 다 박물관에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엄두를 못 내는 부분들이어서 제가 그쪽으로는 안 하고 뭐 돌이나 나무 뭐 이런 자질구레한 목기 이런 부분들을 되는데 그래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또 알게 된 이런 제가 골동을 하게 되면서 컬렉터의 길을 걷게 되면서 알게 된 분들 뭐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서 특히 수정 박병래 선생님 같은 경우 가톨릭 그때 초대 병원장을 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정말 월급쟁이의 삶 속에서도 엄청난 하나의 그런 자기의 연적이라든 이런 것들을 모으시고 그거를 국립박물관에 기증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향기로운 삶도 되겠고 또 여유 있는 삶, 취미가 있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징, 뭐 꽹가리, 종, 뭐 방울 이런 걸 보면 괜히 어떻게 돼요? 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제 마음 같기도 하고 지금의 그래서 이 징을 보면은 이 징은 또 뭐요? 동그란 이런 원 위에 헥사그램이라는 것은 뭐 이스라엘 국기 뭐 이런 데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 뭐 다윗의 별 모양이다 이런 문양이 하나의 어떤 아우라를 풍기면서 또 이렇게 돌출돼 있어요. 이렇게 치는 부위가. 그래서 우리가 징을 울리면은 마치 이런 헥사그램 이런 모양으로 파동이 퍼져나간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국가의 문양이기도 한
헥사그램,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삼각형이 두 개가 포개져 있는 거예요. 삼각형 모양의 별이, 삼각형이 두 개 이렇게 포개진 모습을 헥사그램이라고 하더라. 뭐 제가 처음부터 헥사그램을 알았던 거는 아니고, 보통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다 보면은 이런 모양들의 문양들이 심심찮게 보이잖아요. 무심코 넘어갔던 부분들인데, 제가 경매장에서 우연찮게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눈에 들어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공부하게 되고, 또 공부하게 되면서 더욱더 이거에 대한 애착, 뭐 집착, 소유, 뭐 사랑,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뭐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의대 교수님인가요? 이거 종과 관련된 것들을 모아서 종박물관을 또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종을 포함한 이런 징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이걸 왜 치냐 이거죠. 징이라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무당이 굿한다, 꽹가리 친다, 이런 개념이 되는데, 또 내지는 가까이에는 6.25 때 중국 중공군 인민군이 뭐요? 그냥 완전 인해 전술로 다 쳐들어올 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느낌은 뭐겠어요? 국군들 또는 미군들한테 어떤 느낌을 주겠어요? 공포, 두려움, 불안감을 주는 거잖아요. 그 말의 다른 의미는 그 중공군 입장에서는 뭐예요? 상대를 쫓아낸다, 또는 상대한테 불안감과 두려움을 준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되잖아요. 잠깐 전화 좀 받겠습니다. 예,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남창기 한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료 안 해요. 오늘 빨간 날이어서. 예, 설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오세요. 예, 행복하세요. 예. 그래서 보통 말하는 이제 악기, 뭐 귀신 또는 상대를 쫓아낸다, 물러나라, 이런 개념이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낸다는 다른 말의 의미는 또 누구죠? 구원자,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 하나님, 부처님, 산신령님, 이런 신을 부르는 소리죠. 또 조상님, 제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개념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징의 역할이 악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지만은, 또는 내죠, 자연에 살아있는, 우리가 보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잖아요. 이 소리를 지른다는 말의 의미는 나를 대신해서 이 징, 꽹가리를 침으로써 신을 부른다,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다름이 이런 징이다, 꽹가리다. 글쎄, 제가 한의사로서 한의대를 가고 나서부터 어느 순간, 뭐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산적이었어요. 산적 두목. 제가 반장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두목이라는 말에 신이 나가지고, 뭐 홍길, 뭐 예를 들면 의적, 임꺽정, 뭐 이런 것처럼, 뭐 제가 체중이 뭐 그렇게 살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덩치도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떻든 뭐 그런 개념에서 뭔가 좋은 얘기인갑다 했지만은, 그 당시에 뭐 객지 생활하면서 그 여동생하고 또는 가끔씩 외할머님이 오셔서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의 행색이 거의 꾀재재했죠. 또 저희 어머니가, 제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시골 목회여서 생활비를 벌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감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양장점을 하셔서 대부분 옷들을 다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성복을 입어보는 게 소원이었던 그런 철부지 시절도 있었는데, 아무튼 뭐 이런 객지 생활 속에서 옷을 여러 벌 해 입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 그 꼴이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항상 좀 촌스럽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처음 전학 갔을 때 영어쌤이 중학교 3학년 때 거성중학교였는데, 영어쌤이 그 선생님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컨트리보이, 촌놈이라고. 영어쌤이 아니셨구나. 촌놈이라고 이렇게 닉네임을 가지고 해서, 저도 가끔씩 어떤 경우에는 컨트리보이,
또는 제가 한때 골프에도 미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골프장에 아주 빠진 그런 의미로도 제가 닉네임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래요. 저는 또 옛것에 더 빠지게 되고 이제 어찌 보면 길거리를 가다가도 뭐 하나의 어떤 그런 고물 같은 거에도 눈이 자꾸 가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물건들을 좋아하고 또 모으게 되니까 거의 섭취로 또 내지는 제가 이제 박종무 선생님을 만나면서 이게 돌 이런 것들에 또 지금은 박사님은 화석으로 이렇게 하시지만은 그런 과정을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왜 돈 안 되는 일에 돈을 쓰나 이런 관념도 됐고 또 돌이 돈이 되는 줄도 모르고 또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했었지만 어느 순간 그 돌에 대한 관심 또는 이런 것들 때문에 좋아도 하게 되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돌이 돈이 된다는 관점에서 투기의 관점에서 하진 않아요. 다만 좋아하니까 또 내 마음을 하나 힐링시켜주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또 섭취도 되는 부분도 있고 섭취라는 것은 이것저것 막 잡다하게 잡동사니로 모으는 것을 섭취라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제가 골프에 미쳤을 때는 어떻게 돼요? 골프에 쓰는 돈도 얼마 만만치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뭐 또 하기도 하니까 또 하지만은 또 이런 것들에 어떤 골프에 빠질 때 또는 뭐 제가 인체 파동 원리에 빠질 때 내지는 뭐 이런 골동이나 이런 거에 돌이나 이런 거에 또 빠질 때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죠. 또 한번 제가 예전에 연애할 때 뭐 이런 게 됐는데 제가 집사람하고 다면서 내가 했던 얘기가 난 여자를 만나면서 이렇게 3개월, 6개월 이래 오랫동안 만나본 여자가 없다. 또 달리 얘기하면은 3개월, 6개월 이상 갈 수 있는 여자라면은 정말 좋아한다. 또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되기도 했었었는데 한편으로는 쉽게 실증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어떤 한 가지 일에 오래 뭐 하는 비전 또 반면은 한번 빠지면은 거기에 헤어나오지를 못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뭐요 어디에 빠질 때는 거기에 한번 그냥 푹 빠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인생에 있어서 지나고 나서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볼 때 그래도 하지 말았어야지 라는 것보다는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후회는 더 크지 않을까. 그럴 바에는 한번 해보자. 하고 나서 후회하고 또는 아쉬워하고 또 이런 것들이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다만 그게 빠졌을 때 헤어나오지 못하면 어떡하냐라고 하지만은 또 한편 빠졌다는 말의 의미는 다시 나온다라는 거기서 빠져 헤어서 나온다는 것을 또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제 성격이 좀 뭐 급하고 한데 그래서 죽도 밥도 아닌 것보다는 차라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는 게 낫다. 그래서 또 어딘가에 미친다는 것은 또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기쁨이나 즐거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쁨이 행복이 큰 만큼 그 아픔 속에 그 속에는 뭐예요? 아픔이나 고통이나 시련도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수면 위에 남극이나 북극 위에 있는 빙산의 일각이다. 산원도 수면 위에 나타나는 쪽 일부분 그 기쁨만을 보지만 그 밑에는 거대한 빙산이 있다는 거죠. 그 빙산이 뭐야? 행복을 떠받들고 기쁨을 떠받들고 즐거움을 떠받드는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밑바탕에는 아픔이나 고통, 피눈물이 있다는 거죠. 산화를 얻기 위해서는 또 뭔가 다른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또 포기해야 되고 박정우 선생님이 처음 인체파동을 배우는 뭐 지도자들 또는 그런 오리엔테이션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인체파동 원리를 배우려면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던 뭐 파동 예를 들면 치질침이나 수지침이나 뭐 그런 거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잠시 내 강의를 듣는 동안 또 인체파동 원리를 배우고 활용하는 동안은 내려놓아라. 짬뽕하지 마라. 썩지 마라.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거든요. 뭔가 하나를 가지려면은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돼요?
움켜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를 내 거를 가지고 움켜쥐고 있으면 내가 가진 것을 포기 못하면은 여기는 담을 수 없잖아요. 딴 데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 이 움켜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의 다른 의미는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돼요? 내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또 해야 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주머니 손에 쥐고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또 새로운 것을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것들은 어떻게 돼요? 주머니에다 잘 보관하고 금고에 잘 보관하고 어떻게 돼요? 빈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 하나, 인체파동, 제가 항상 하는 얘기고 또 뭐 그 박성민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인체파동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의 것 또는 다른 것들과 짬뽕하지 말라, 믹스하지 말라. 짬뽕 하면 더 잘할 것 같지만 죽도 밥도 아닌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인체파동 원리를 활용하려면 인체파동 원리의 관점에서 보고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게 전적으로 동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런 인체파동 원리를 제대로 보고 배우려면은 그런 마음이 출발이 반듯해야 된다라는 말이 이런 의미다.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제가 살아오면서 저는 그래 어찌 보면은 제 삶이 미친 삶이죠. 어디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삶이다. 근데 제가 뭐 저 첫사랑 같은 경우 제가 뭐 여러 첫사랑도 많았지만은 제가 재수 시절에 같이 학원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그리고 어느 순간 좋아하게 된 그 친구가 있었어요. 뭐 단지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멀리 그저 바라만 보기만 하고 또 고이 아껴두고 또 내지는 이런 만지면 깨질까 금이 갈까 두려웠고 이런 관점이 되는데 글쎄요 그게 지나고 나서 봤을 때는 이렇게 그저 바라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정말 좋아한다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런 징을 좋아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쳐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또는 돈을 들여서 사보기도 하고 우리가 뭐 문화재나 이런 국보나 보물급 이런 석탑이나 이런 것들에 가면은 만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막 거기에다 첨성대나 이런 데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다만 그래도 그런 역사의 유물 이런 것들과 같이 교감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떻게 돼? 그 옆에서 그런 장중한 분위기를 느껴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아침, 점심, 저녁 시간과 때를 달리해서도 찾아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돼요? 좋아한다면은 뭐 한다? 만져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레 되더라. 그죠? 때 타니까 손 타니까 그저 바라만 보기만 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좋아하고 사랑한다면은 끝까지 한번 내 모든 것들을 다 염치, 체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명예, 권력, 돈을 다 버리고 또 내지는 그거를 다 들여서라도 거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용기, 또 남들이 볼 때는 만용 이런 것들을 비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또 내지는 돌이켜 봤을 때 그래서 좀 더 내가 열심히 좀 더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이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일의 사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단지 하지도 않고 그저 시도해 보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부딪혀 보지도 않고 그저 포기해 버리고 내지는 우리가 보면은 그저 그림의 떡이다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마라 하니까 저건 못 올라 저건 그 감은 쉬어 저 사과는 쉬어 그저 그렇게 하고 포기해 버리는 이런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정말 좋아한다면은 끝까지 한번 도전해보고 그 도전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것도 또 하나의 성과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돼요. 다만 그 미친다는 말의 다른 의미 속에서는 뭐예요? 진짜 미칠 광자 또 내지는 상대나 나에게 독을 품는 그런 미침은 아니겠죠. 정말 사랑함과 애정, 관심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예전에 20대 때 그렇게 좋아하게 됐지만 어느 순간 그 좋아하는 상대에 대해서 빠진다는 것이 또 내지는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쫓아간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정말 좋아해서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3 본과 1학년 때 그 중간고사인가 기간이었어요. 그 당시에 일요일이었는데 그 다음 날이 해부학 시험이 있었죠. 그래서 해부학 시험을 앞둔 해부학이 참 본과 1학년에서 가장 큰 산이죠. 그 해부학 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좋아했던 재수할 때 좋아했던 그 여자친구를 보고 싶어서 근데 굳이 시험 치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 느낌상으로는 어떻든 간에 당장 그 여자를 만나야지만 해결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포기하고 그날 밤기차였어요. 경주에서. 밤기차로 이제 올라가면 청량리에 새벽에 도착하는 그 기차인데 그 기차를 타려고 가는 도중에 저랑 같이 그분도 그 형도 또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저를 붙잡은 거예요. 창규야. 그 형도 어떤 여자 문제 때문에 맨날 술로만 거의 보내던 그런 형이었어요. 여린 형이었는데 내보고 창규야 그래도 시험은 쳐라. 너 인생에 있어서 그래도 지금 당장 이 문제가 로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잖아. 시험 치고 나서 올라가라. 그러면서 그 형이 극구 저는 시험도 포기하고 난 가야겠다 그 상황인데 그 형이 붙잡아가지고 다행스럽게 그래도 시험은 볼 수 있어서 그러니까 유급은 면한 상황이었어요. 지나고 나면은 굳이 뭐라고 시험 끝나고 나서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어찌 보면 시험을 포기하면서까지 뭐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랬을까? 또 지나고 나면은 그런 과정 속에 그 형이 그래도 조언해줘서 유급은 면한 거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근데 어찌 보면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남들한테 보았을 때는 또 스토킹으로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것도 내지는 남들한테만 뿐만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상대한테 내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너무 세게 이렇게 상대를 다루다 보면은 나는 좋아한다고 푸시를 한 것이 상대는 뭐예요? 이게 하나의 상처로 아픔으로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요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애정의 다른 잘못된 반응이 스토킹이 돼버리잖아요. 내가 어떤 연인을 좋아한다. 그 좋아하는 표현이 뭐예요? 끊임없이 전화해서 못 살게 굴고 뭐 동영상을 보내고 사진을 보내고 해서 되는 거잖아요.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이 상대에게는 또 다른 고통을 줄 수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됐고 또 가까이 뭐 제 여동생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도 보면 주변에서 또 봤을 때 너무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은 저런 사람하고는 교제하지 마라 뭐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게 또 뭔가 포기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친 어떤 현상, 어떤 기물에 미친다, 어떤 사람에 빠진다라는 것은 정말 아편, 마약 같은 중독성이 있다. 또 도박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뭐 실제 손혜원도 전혜원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이거 컬렉터의 삶의 운명은 뭐예요? 포기를 그냥 어떤 면에서 중단을 못한다. 끝까지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인데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 불안감은 있어요. 도대체 뭘 언제 어디까지 가야지 내가 그만 멈출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섭취가 안 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최고를 가지면 돼요. 다만 뭐가 최고인지를 모르니까 예를 들면은 20대 때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고 교제해보고 하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뭐 최고의 여성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거잖아. 그 최고의 여성 배우자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첫사랑이 만나서 성공한 확률이 낮다는 말이 다른 의미 속에서는 그 첫사랑의 가치 존재를 제대로 모르니까 또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테크닉 또는 뭐 우리가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기술, 이런 방법, 표현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련의 아픔도 겪으면서 그때서야 이게 하나의 어떤 진짜 좋아하는 상대자 배우자를 만나는 것처럼 이런 섭취의 과정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인생에 있어서는 섭취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인체 파동 원리를 알고 배우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제가 처음 박종구 쌤이 제가 이제 그 세명대 교수를 했을 때 만나서 했을 때는 제가 뭐 한 얘기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제 수업에 박 선생님을 거의 그냥 초빙해서 강의를 듣게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단순한 내 과목에서의 어떤 지식 하나를 더 얻는 것보다도 박종구 선생님의 이런 부분들을 듣는 게 더 유익하다라고 했었고, 또 실제 제가 어설프게 그 모든 치료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공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몰라주더라, 또는 내지는 그게 들어오지 않더라. 그러면서도 제가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인체 파동 원리를 알기 전에는 학생들이나 후배들한테 제발 국가고시 졸업하고 나서 바로 개업하지 말라. 최소한 병원에서 인턴 1년 동안 인턴만이라도 해라. 또는 인턴 레이던트를 해라. 그리고 나서 개업해도 늦지 않다. 최소한 조금이라도 다양한 환자들을 경험하고 나서 이게 환자를 봐야지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인체 파동 원리 안 그 시점에서는 굳이 뭐 병원 수련 과정도 필요 없다. 그냥 인체 파동 원리만은 좀 배워라.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이야기를 해봤자 과연 공감이 되느냐 이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인체 파동 원리가 저한테는 크게 다가오는 이유, 또 내지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나 여건 속에서도 제가 무소불처럼 혼자 갈 수 있는 거는, 저한테는 인체 파동 원리가 하나의 타협의 대상 또는 저울질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박종구 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박종구 쌤의 저런 부분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또 독자들한테는 이러한 박종구 쌤이나 남창규의 다름이 틀림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은, 저한테 있어서는 이것이 또한 제가 포기하지 못하는 인체 파동 원리라는 그 길인 거고, 그 과정이 뭐예요? 이 한계, 치료법이나 진단법의 한계를 저는 인체 파동 원리라고 본 거기 때문에, 이 인체 파동 원리를 내 것으로, 또는 내가 이걸 활용함으로써 자유로움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함이라라고 한다는 이 자유로움을 저는 만끽하기 때문에, 그 어떤 외부나 내외부의 고민, 갈등, 아픔, 고통 속에서도 저는 뭐요? 이거를 이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가 뭐 돌을 모은다. 그럼 자연석이나 정원석을 모은다라고 한다면, 자연석이나 정원석의 최고를 가지기 위해서 뭐예요? 수많은 섭취를 하는 건단 말이에요. 부산의 그 유명한 컬렉터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컬렉터의 운명 최고는 뭐다? 한 점, 최고의 한 점을 가지기 위해 수많은 섭취를 과정을 거치는 거다. 다시 말해서 그 한 점을 얻고 나서는 다 모든 것들을 버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서 공감이 된다. 다만 이 꽹가리가 얼마짜리 하겠어요? 제가 이게 2만 원에 샀어요. 그러면 2만 원이 가치 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뭐한 얘기, 저한테는 몇십만 원이고, 또 뭐한 얘기로 누가 야 이거 마음에 든다 달라고 해도 저는 절대로 안 줘요. 이것이 주는 힐링, 저한테 주는 평안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어떤 일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로 초등학교 들어가서 바로 대학원 박사과정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과정이 섭취의 과정이다. 그 섭취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 안 된다. 다만 그게 마음에 든다고 해서 무조건 돈질하고 빠지면 안 되는 거고요. 지나가는 여자가 다 마음에 든다고 다 만약에 스토킹하면 안 되잖아요. 그본 전제 속에서는 뭐가 돼 있어야 된다? 애정, 사랑이 기본 바탕이 깔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유, 또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뭐 근데 컬렉터의 대부분의 많은 부분들은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되는데 이 소유라는 개념이 정말 물건 기물의 관점에서 봤을 땐 내가 어느 주인한테 갔을 때 가장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는 관점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냥 천덕꾸러기로 치부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기물 또한 어떻게 돼요? 불쌍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소유라는 개념이 무조건 막 이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에 대해서도 알아주고 가치를 인정하는 그것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뭐 인사동이라든지 지금 뭐 인사동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요. 답심리 또는 이런 풍물시장 이런 것들에 한 번쯤은 시간 날 때 좀 기웃거려 보시고요. 그런 즐거움이 골동이 주는 이런 기물이 주는 쾌감, 즐거움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어딘가에 미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쁨, 즐거움, 행복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 밑 속에는 빙산에 크다란 빙산이 보인다. 그 빙산이라는 것은 아픔, 고통, 시련, 역경, 상처, 이런 배반, 뭐 배신 이런 게 그만큼 크죠. 뭐 지금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를 내려놓아야 되고 예를 들면은 지금 뭐 내가 어떤 기물이 좋다, 마음에 든다, 돌이 마음에 든다, 비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것들 어떻게 돼요? 돈이 많다면야 또 돈으로 돈질하면 되지만은 내가 가진 것들을 뭐야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박은 뭐한 얘기로 도박에 빠진 사람은 아내, 처자식, 딸까지도 판다잖아요. 그 말의 의미 속에서는 뭐예요? 그 도박에 미쳐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처자식이 뭐예요? 보다도 더 소중한 게 도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뭐예요?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 예전에 뭐 박정구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 너희들이 선생의 의미를 아느냐, 제자가 뭔 줄 아느냐, 나는 물에 빠지면은 제자가 물에 빠지면은 예를 들어 제자랑 뭐 처자식이 물에 빠지면은 나는 처자식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제자를 구하지. 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돈을 남기고 부를 남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이름을 남긴다는 말의 다른 의미는 인체 파동 원리의 가치가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한다면 그 인체 파동 원리를 사수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다른 것들은 타협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는 제 삶을 통해서 인체 파동 원리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고 제가 보여지는 그 부분들을 이해하게 되니까 또 내지는 박 선생님의 그런 부분들이 말과 행동들이 다 이해한다, 다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어렵지만은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좀 표현이 극단적이지만은 도박판에 들어갈 판돈을 구하기 위해서는 논문서, 땅문서 또 내지는 처자식까지도 팔아서까지 뭐예요? 돈을 마련하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체 파동 원리를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해라. 음. 제가 뭐 박성 선생님을 한테 인체 파동 원리를 배우기 위해서 뭐 드렸던 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만큼 저는 이 인체 파동 원리를 알고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뭐야 수업료를 냈다는 거예요. 수업료가 아깝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해서 그만큼의 아픔, 고통, 시련, 피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뭐요? 이 인체 파동 원리가 저한테 들어왔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여러분들 한테 하나의 사람 우리가 그렇지 뭐 제일 재밌는 게 불구경이니까 그래도 불이 났으면 뭐예요? 불을 꺼야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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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그냐 불구경하는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방관자다, 구경꾼이다. 진짜 사랑과 애정과 관심이 있다면 뭐예요? 당장 뭐한 얘기로 이 종지 그릇이라든지 컵이라도 들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어, 불을 끄는 사람 또는 옷을 벗어서라도 불을 끄는 사람이다. 가까이에는 제천에서도 그런 헬스장에서 불이 났지만 그 어느 누구도 거기에 뛰어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탓하죠? 소방관을 탓하고 나라를 탓하고 건물주를 탓하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이 무게가 결코 그 사람들이 가볍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너가 그 위치에서 그 상황에서 너는 뭘 했느냐라는 관점이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누가 잘났다 못났다 누가 옳냐 그르냐 이런 말은 정말 방편이다.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또 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뭐한 얘기로 그도 한때 선생과 제자로 만났던 사람인데 예를 들면은 제가 과거에 만났던 그런 여인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또다시 가타부타 묻던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두 번 죽이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로남불 이렇게 되는데 뭐 내가 하면 로맨스 그럼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로맨스였고 하는 부분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래도 끝까지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는 제 가족들 제 아들 딸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심히 제가 갈 길 가겠습니다. 무썰불처럼.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이거 뭐 2, 3만 원 썼으니까 이 객관적 가치가 2, 3만 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골동의 가격은 값이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2만 원, 3만 원에 살았다. 이걸 팔면은 내는 1억에 판다. 누가 시비 걸 거예요? 이 원가가 2만 원인데 왜 1억에 파느냐? 예를 들어 인체 파동원리의 가치도 그런 거지. 왜 나는 공짜로 배웠는데 왜 너는 1억을 나한테는 1억을 요구하고 수억을 요구하느냐?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 거죠.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는 건데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가십거리로 또 이렇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가슴 아프고 다만 저 입장에서 어느 순간 저도 그 중간자적 입장에서 하나의 대변인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쪽으로부터 다 욕먹고 매맞는 싸움할 때 보통 뭐 말리는 놈이 더 밉잖아요. 그런 것처럼 돼버린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제가 잘못했던 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또 혹시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었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조그만 몇만 원짜리 안 되는 인칭 깽가리를 하더라도 그래도 누군가가 이거를 불러주고 이름을 불러준다는 얘기는 다른 말은 이름의 다른 말은 뭐예요? 깽가리 이런 말의 의미는 이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또 알아주자는 거잖아요. 또 이 기물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래도 남창규 한의원에 와서 제 치료실 베드에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그래요. 어머니 이거 보셨어요? 네, 있는 줄도 몰랐는데 좀 보세요. 그래도 좀 너무 땅만 보지 말고 남창규 원장 얼굴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가끔씩 그래요. 이거 한번 쳐보셨어요? 아니 안 쳐봤는데 왜 안 쳐요? 치라고 놔뒀는지 이게 뭔지 가만히 멀찌감치 쳐다보라고만 했겠어요? 그냥 보고 만지기도 하고 또 내지는 뭐요? 가끔씩 치세요. 또 내지는 원장이 딴 데 가 있어 빨리 침 빨리 나지 않으면은 이거라도 쳐서 원장님 빨리 오세요. 빨리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시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혼자만 보기가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치료실 베드에 이거를 또 두고 이렇게 봅니다. 또 가끔씩 제가 동영상에서 보셨지만은 가끔씩 그 관객들 대중들 또는 저희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깽가리도 치고 노스색 대야도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저도 뭐가 돼갔어요? 무당이 돼 있더라. 그래서 이런 또 제가
당신은 무슨 파입니까? 뭐 파동, 뭐 인체 파동 원리 이렇게 하는데 저는 무당파입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옛날에 약장사들은 대부분 시골 장터에 갔던 약장사들은 다 뭐 했어요? 이런 뭐한 얘기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뭐 대중의 관심을 끄는 게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또 되고, 또 내지는 나를 PR해야 된다, 알려야 된다. 남창규가 어떤 사람인지 이를 보여줘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도 신뢰도 생기는 거고 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이다. 그래서 저는 입장에서는 제 한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가끔씩 저만 보러보지 마시고 내 아픔만 보지 마시고 가끔 주변에 있는 그림, 나무, 돌도 보세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돈이 되는 일에만 목표를 쫓고 방향을 찾고 하는데 요즘 세상에서는 그게 뭐예요? 부동산이나 주식이 되겠죠. 하지만 가끔씩은 뭐예요? 돈 안 되는 일에 한 번쯤은 빠지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보통 오다 보면은 대부분 그래요. 주변 게 안 보여요. 그게 뭐냐? 목적지향적인 삶이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그 집에 갔는데 집사람이 그래요. 뭐 바뀐 게 없냐고. 글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원장님 환자를 치료할 때는 그렇게 환자들의 뭐 옷매무시 또는 틀어진 뭐 자세, 그다음에 옷의 주름 뭐 이런 것들은 잘 보면서 왜 그런 것도 몰라요 하는데 솔직히 그래 집에 오면은 집사람의 어떤 뭐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다든지 또는 집에서의 어떤 그런 가구나 이런 배치가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을 봐도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 뭐다? 왜 안 보이느냐? 그거는 그 상대에 대한 관심, 사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또 내지는 인체 파동을 위해서 말하는 오작동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여기 정신 팔려 있으면은 징이나 꽹과리에 정신 팔려 있으면 딴 게 보인다 안 보인다? 딴 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일 오작동도 필요하고 또 뭐 안대로 또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에 대한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이런 부분들도 된다. 그래서 인체 파동 원리를 제대로 알아가려면은 인체 파동 원리로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멀리 가려면은 주변의 경치, 풍광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된다. 급할수록 뭐 한다? 돌아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뭐예요? 제일 아픈 제일 오작동의 관점에서도 또 돼야 되겠지만은 이 제일 오작동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다? 시소의 반대편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에 쫓음으로 생기는 고민, 고통, 불안, 두려움이 있다면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정신의 세계로 한 번쯤은 빠져보는 것도 좋겠고, 그래서 이런 시소의 균형의 관점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 제가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을 책 강의를 하러 갔다가 갑자기 이 징을 보고 징을 한번 쳐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내지는 이 징하고 얽힌 하나의 에피소드, 이 징이 저한테 오기까지의 그런 과정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제가 빠뜨렸네요. 그래서 여기가 헥사그램이다 라고 하는데 이 헥사그램의 의미가 뭐냐면은 삼각형이 두 개 모양으로 이렇게 포개져 있잖아요. 그 삼각형의 의미가 하나의 의미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또 이런 부분도 되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또 뭐예요? 우리가 뭐 사탄, 우리가 뭐 적그리스도, 뭐 거짓 선지자, 이 삼위일체랑은 또 뭐예요?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어떤 충돌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떻든 그래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삼각형 또는 동그란 원, 여성의 유방처럼 이렇게 좀 뭔가 그렇게 돌출되어 있는 이런
쉬는 자리들이 또 사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뭔가에 빠진다는 것이 또 이런 또는 상처, 아픔, 또 만남은 또 다른 뭐를 전제로 이별, 헤어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또 아픔이 되지만은 이별이나 상처를 두려워해서 그걸 만남이나 도전이나 시작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말 이런 물건들이 또 섭취가 될까봐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번쯤은 빠져보는 것. 또 빠진다는 말의 다른 의미 속에서는 뭐 적당히 얼렁뚱땅이 아니라 온전히 완전히 미쳐버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다만 미친다는 관점 속에서는 또 부작용이 상대에게 아픔, 고통을 주는 그런 가시가 되는 독이 되는 그런 것들은 또 지양해야 될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적절히 균형을 맞추는 삶, 여러분들의 삶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다면은 시소의 반대편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